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건 이런 거예요. 싸움이에요. 결국 인생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원규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채널들 육성하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있죠. 네, 있어요. 뭐에 꽂힌다는 거죠. 꽂히지 않고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왜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자는 시간 8시간 빼고요. 밥 먹는 시간 2시간 뺄게요. 그럼 10시간 빼잖아요. 14시간이에요. 그죠? 이 14시간 싸움이에요. 결국 인생은 14시간 싸움이에요. 14시간. 그죠?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면은, 뭐 화장실 가는 거 30분 뺄까요? 그러면은 뭐 13시간 30분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13시간 30분을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냥 조금씩 익히기 평범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 14시간 30분을 한 군데 집중해서 빼어나게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하겠어요? 결국에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컨디션을 더 오래 잘 유지하고 똑같은 학습을 계속해서 내가 더 발전시킬 곳을 찾고, 발전시키지 않고 편안해진 상태에서 그냥 멈추면은 더 빼어나지기가 어렵겠죠. 근데 거기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뭘 개선해야 되는지 개선점을 또 찾고 거기서 넘어서고 하는 거, 그게 저는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건 쉬워요. 하루만 그렇게 사는 건 쉽죠. 근데 이렇게 열흘을 사는 거는 어렵고, 그렇게 또 한 달을 사는 건 더 어렵고, 그렇게 1년을 사는 건 더 어렵고, 그렇게 3년을 사는 게 더 어렵죠. 5년을 사는 건 더 어렵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계속 살면 누군가 나를 일시적으로 더 따라잡을 수는 있더라도 나는 계속 가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50살 때, 60살 때는 내가 더 앞서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가는 거죠. 하루하루를 떼놓고 보면 그냥 평범하지만, 하루하루 떼놓고 보면 평범하죠. 근데 그거가 쌓였을 때 특별해지는 것 같고, 그 시간을 더 어릴 때부터 쌓은 사람, 이런 거 있어요. 실력의 영역이 있고요, 행운의 영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는 행운의 영역이에요. 확률이 33%죠 가위바위보니까. 그 다음에 실력은 시간을 많이 넣을수록 좋아져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행운의 영역은 그냥 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비용이 없고요, 비용이 최소화되어 있고 이길 때마다 얻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쌓는 방법은 뭔가요? 더 많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이 필요하다는 거, 저는 제가 성공한 거에 대부분 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더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는. 그러면 실력이 필요하다는 영역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더 고효율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걸 했던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그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 하루에 1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내가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하나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인생을요, 계획해서 살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막 사는 시간까지도, 그냥 막 사는 시간을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막 산다라고 정해놓고 그냥 막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뭐냐면, 혹시 펌프라고 아세요? 펌프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리듬 액션 게임인데, 그거를 난이도를 올리면 어떤 게 있냐면, 펌프 화면이 이만큼인데 이 중간까지 안 보이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것만 보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조작을 하면은. 근데 인생을요, 이게 난이도가 쉬워지려면 여기서 이게 더 길어지면 난이도가 쉬워져요. 그쵸? 떨어지는 거를 더 천천히, 더 길게 볼수록 더 난이도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더 짧고 이만큼만 보일수록 난이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당연히 사고가 일어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랜덤한 세계. 근데 확정할 수 있는 세계도 있잖아요. 확정할 수 있는 세계. 그럼 확정할 수 있는 세계는 쫙 확정을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길게, 시야를 길게 확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랜덤리스한테 맡겨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거 펌프에서 이거 떨어지는 거를 길게 볼수록 더 난이도 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당장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몰라. 그러면 뭐예요? 내 시야의 범위가 1시간짜리인 거예요. 2시간 후도 몰라. 계획이 없는 거예요. 2시간 후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3시간 후도 계획이 없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계획이 아예 없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전화 오면 전화 오는 대로 살고, 저가 정해진 시간에는 전화 와도 안 받아요. 비행기 모드 해놔요.
왜냐면 내 계획에서 이게 내가 사고를 받아들이는 시간, 여기는 내가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내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은 그때로 정하는 거예요. 미팅 시간은 미팅에서 어떤 제안이 나올지 몰라요. 이 사람이랑 어떤 식으로 잘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은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인생의 난이도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내려가게 됩니다. 운과 실력,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횟수를 넓힐 것인가, 이 방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짜서 최대한 멀리까지 짜놓는다. 할 수 있는 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징조. 갑자기 막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계획이 있대. 쟤 조만간 뭐 되겠는데? 갑자기 뭐에 꽂혔어. 제가 원래는 막 이것저것 뭐 하는 거 뭐 있어가 없지 뭐 그냥 이렇게 살던 애인데 갑자기 뭘 한대. 그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 평범을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똑같아요. 거의 유사하고 저는 고정적으로 넣는 스케줄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가는 스케줄이 있고 나머지 시간 중에 일부는 이제 가족에게 할애하고 아침에는 회의 같은 거를 좀 많이 넣고요. 오후로 갈수록 좀 단순 업무를 넣고 이런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계획표를 짭니다. 그래서 계획표가 있죠.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게 이렇게 색깔별로 예, 이렇게 계속 있죠. 9월 너무 빡빡한데 언제 쉬워요? 쉬는 것도 계획에 있습니다. 아. 예. 1년치로 그럼 이렇게 1단위로 다 쪼개서 하는 거예요? 예, 바꿔서 1년치까지는 아니고 한 달 반 정도를 하고 큰 거는 좀 이런 기점은 있죠. 예. 그래서 팁 같은 거 있어요? 어떤 계획을 잘 짜는 팁. 내가 얼만큼 하고 얼만큼 쉬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좀 적어보는 거. 예, 내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계획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0분 정도는 집중을 확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30분 하고 20분 휴식. 그럼 휴식할 때 뭐 할지. 휴식을 할 때 내가 뭘 하면은 성과도 더 보태지면서 쉴 수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페어링을 시키는 거죠. 30, 20, 30, 20, 30, 20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뭐 1시간에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시간에 뭐 10분만 쉬어도 그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지지 않고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분이면 그렇게 좀 짠다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좀 알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오전에 판단을 하는 것을 더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밤늦게, 새벽에, 아니면 완전 뭐 1시, 2시에 그때 내가 뭔가 해야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정해서 그때를 비워놓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좀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따라해야지, 누구 루틴 따라해야지,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내 페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페이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공통점이 있죠. 그 대부분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꼭 돈으로 부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요, 그냥 그들의 시각이 있어요. 남의 시각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시각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자기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모든 세상을 보는 렌즈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렌즈라는 게 자기가 계속해서 종사하는 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하는 분들, 이 채널은 부동산 하는 분들 많이 있죠.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분들은요, 모든 사회 현상을 부동산으로 해서 해결을 봐요. 또 거기로 끌고 와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티타임으로 만났어요. 얘기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쪽으로 가요. 이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분들은 세상을 볼 때 이 부동산이라는 렌즈를 한번 걸쳐서 봐요. 만약에 음식점으로 장사로 돈을 버신 분들은 세상을 음식점을 한번 걸쳐서 봐요. 어딜 가도 상권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욕을 많이 먹고 화제가 되는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우주가 돋기 시작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딱 정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세상이 돋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아까 봤을 때 한 가지에 꽂혀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보는 그 하나의 그 기준점, 앵커가 딱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하잖아요. 내가 내 앵커를 딱 정해.
그럼 세상에 그냥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그렇게 보여요. 예를 들면 여기 부동산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까지 아파트 부동산에 붙어 있는 시세라는 종이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부동산에 그 A4 용지들 막 잔뜩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순간 그 목소리들이 나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앵커를 딱 꽂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범죄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세상에 경찰만 보일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관심 가질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정박지에 내가 앵커를 딱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세상에서 선물을 주기 시작하죠. 저는 그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아프기 전까지 주변에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를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게 있다. 저도 건물을 갖기 전까지는 2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3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4층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건물을 갖고 나서는 2, 3, 4층에 이런 게 들어오는구나를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저기 5층이 차 있는지가 관심이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에 5층까지 간판이 다 써져 있는 것이 나한테 선물인 거죠. 내가 어떤 거에 딱 앵커를 내리는 순간 완전히 정보의 선물 이런 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이게 있다. 이 기준점. 그리고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시 그 얘기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된 사람, 아니면 어떤 분야든, 그게 운동선수든 뭐든,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배워야겠죠. 처음에 배우고 그러면은 이제 점점 해야 되는 것들 투성이에요. 뭐든 처음 시작하면. 왜냐면 뭔가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농구를 하려면 공을 튀길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익혀야 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은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내가 뭐만 있다면 할 수 있다. 뭐를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부 할 수 있다가 생깁니다.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경험만 조금 더 있으면 할 수 있어. 내가 정보만 더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럼 이 할 수 있다를 넘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율주행이에요. 할 수 있는 조건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해도 돼요. 왜냐면 나는 이미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능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건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 조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갖춰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도 성과 경로, 예를 들어 성과 이기는 방식이 있고 지는 방식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가도 이기는 방식에 가까워지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 엄청 늦어지는 거예요. 초반 그 익히는 단계. 펠프스도 수영할 때 처음에 발차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음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안 배우고 그냥 나자마자 그냥 잘하는 그런 거 지금 시대에는 없어요. 옛날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이랬던 시기에 서로 다 단절되어 있고 먼저 선행한 사람, 먼저 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기에는 그런 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예전에 뭐 피타고라스 시기에는 무리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분수로 표현될 수 없는 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을 했대요. 그런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막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도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인간이 문자를 발견하고 학습을 공유하고 익힌 거를 공유한 시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시기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1단계 해야 되는 것을 하는 단계, 거기서는 내가 빠르게 익히고 빨리 배우고 시간량을 투입을 최대한 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아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게 다 갖춰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시계화가 생기죠. 예.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공짜로 막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나중에 직원들한테도 공짜로 해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공짜인 것 같은 것들의 이면, 왜 이게 공짜인지 그런 거를 잘 읽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짜처럼 느껴지는 것의 진짜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를 내가 산정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좀 진짜 부자 마인드 아닌가? 직장인이라는 거는 엄청난 관계 덩어리잖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거. 그냥 그 사람 꺼지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행복을 주기는 어려운데 없어지면 내가 진짜 희한한 관계까지도 해야 돼요.
아, 이 얘기를 해야겠다. 진짜 그 얘기를 해야겠어요. 우리도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